4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5종목 대응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가 되겠는데요. 자, SK는 이제 대기업군으로서 다른 대기업군에 비해서 오늘 또 상승이 컸고 또 상승 탄력이 좀 있습니다. SK가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저항대에 다가온 상황이죠. 30만 원을 넘긴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저항의 끝자락이 31만 5천 원입니다. 31만 5천 원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매물대 위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월봉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는 일봉상에서의 저항 31만 5천 원이 단기 저항의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K는 탄력이 좋고 거래량도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단기는 31만 5천 원의 저항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31만 5천 원의 저항을 뚫고 갔을 때는 일봉상에서 이제 새로운 고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6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31만 5천 원 매도하고 다시 또 저점 기회 된다면 매수해서 궁극적으로는 36만 원 이상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고요. 주봉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죠. 매물대를 뚫고 돌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봉에서 봤을 때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상승 추세의 꼭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SK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36만 원 넘어가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31만 5천 원의 저항이 있음을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저점에서 보시면 저점에서의 그런 지지를 확고하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고, 이런 평행선을 그어본다 그러면 이제 평행선의 상단 쪽으로 향해 가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SK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뭐 화학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또 자회사들이 이제 바이오도 하고, SK 바이오팜도 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로서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SK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이 이제 81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1조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적자였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 도약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만 원도 전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전에 갔던 36만 원의 고점은 넘길 것이다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썸에이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있는 그런 게임주인데, 썸에이지가 내놓은 이제 데카론 M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괜찮다고 이제 호평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6,2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별로였습니다만, 그러나 잘 만든 게임 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썸에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자, 일본과 주봉에서는 새롭게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가는데요. 자, 월봉에서 잘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가장 높았던 고점, 2018년도의 고점인 5,600원의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점 자리에 오게 되면, 한번 갔던 고점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웹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일전에 제가 안내드렸던 웹젠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것도 새로운 고점을 넘어섰을 때 저항으로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45,000원대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5만원까지 갔다가 무너졌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웹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게, 최고로 갔던 자리가 이제 55,000원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5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4만원대는 매수의 기회죠.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고, 5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안내를 드렸는데, 썸에이지가 이제 최고점을 앞두고 있어서
2018년도에 갔던 5,600원의 고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600원 부근에서 저는 매도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때는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갔던 2018년도에 갔던 5,600원을 꼭 기억하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히림이 연속해서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이 사실 뭐 매출액 2천억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가까이 나오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저평가였기 때문에 전평가 국면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림이 상승했던 가장 큰 배경은 윤석열 씨 가족과 관련된 거죠. 윤석열 아내와 관련된 코바나 컨텐츠의 그런 협찬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히림이 2연속 상한가를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봉에서 보이지 않는 또 주봉에서 보이지 않는 저항이 바로 월봉에서 나옵니다. 월봉에서요. 월봉에서 보여지는 이제 저항대가 나오죠. 왼편의 구름층 상단은 다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월봉상에서는 구름층 상단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9,700원대의 저항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1,6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이제 9,790원, 9,790원, 9,800원에 10원 정도 모자란 그 자리인데 여기가 바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 위에 오버슈팅이 나와서 1,600원짜리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갭상승 크게 띄우고 나서 상한가 직행이 빨랐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일 어떠한 형태를 보이느냐?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만원 근처에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음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갭상승이 크면 클수록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갭상승에서 출발할 때는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갭상승이 클 때는 매수를 저울질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저항을요. 그래서 9,700원대부터 1,700원 사이, 9,700원대부터 1,700원 사이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음봉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월봉이 저항을 맞게 되게 되면 추가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저항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보유자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대응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가급적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EID 종목인데요. EID는 이제 이트론 또 이화전기와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ID에 대해서는 제 기술적으로밖에 안내를 못 드립니다. 자꾸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많고 848원까지 올랐지만은 최근에 이제 200원대까지 빠지면서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종목이죠. 손절하기도 바빴던 종목이겠지만 이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에 와서 이제 다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다음 대응은 이제 540원대 저항이 바로 보이니까요. 540원대 저항을 잘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물론 이제 570원대까지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 보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40원대 진입을 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걸어놓고 대응하세요. 왜냐하면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걸어놓지 않으면 매도가 어려워요. 아니면 시장가로 대응하시든지요. 540원대 오면 매도니까 540원에 매도로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그 앞서서 510원대도 먼저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 510원대 부딪히고 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540원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540원대는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역시 주봉에서도 540원대 기준선의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더블로 더 주봉에서도 알려주고 일봉에서도 알려주는 저항값이 540원이라는 거. 그 전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자리가 470원부터 500원대입니다. 여기는 돌파할 거라 봅니다. 여기는 돌파할 거라 보는데 앞서 보이는 자리는 이제 516원 자리, 그 다음에 540원 자리 이렇게 두 개의 저항값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도달할 자리는 540원. 거기서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 앱지스인데요. 이수 앱지스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6천억이에요. 작년에 뭐 매출액 영업이익을 따질 게 아니라
이수앱지수는 내재적인 재료가 크게 있기 때문에 이수앱지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고요. 이수앱지수가 이제 일봉상에서 21,000원대까지 왔고 저가로부터 거의 3배가 왔는데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월봉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나오죠. 어쩌면 2만원대가 저항이었을 수 있습니다. 최고점인 21,000원까지 왔으나 월봉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왼편에 보이는 구름선 상단 2만원대, 23,000원이 저항이 안되고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강력한 재료에 의해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을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냥 제가 연구한 바 모든 차트를 분석한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월봉에서의 이 저항은 무시를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제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파하고 가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10중 8구는 이 저항에 왔을 때는 빠지더라 하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매도 관점으로밖에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을 더 넘어가는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월봉상에서 23,000원 정도에 있는 자리는 굉장히 큰 저항 자리였고, 그걸 돌파해서 21,000원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정의 시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의 시각으로 보고 있고, 매수 자리는 15,000원 부분이 오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재료가 너무 강해서 제가 모르는 히든 재료가 강하다 그러면은 더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에서 이미 저항값에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을 이제 넘어서는 순간, 21,2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은 21,2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은 새로운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갔던 3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35,000원까지 이렇게 새로운 고점 35,000원. 그러니까 장중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21,2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세요. 그러나 21,200원을 넘지 못하고 이제 17,700원을 하회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000원대까지 하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21,200원 돌파 시 홀딩. 이게 홀딩이에요. 21,200원 돌파 시 홀딩. 그러나 17,700원을 하회하면 손절 대응해야 됩니다. 17,700원을 하회하면 바로 어디까지 빠질지가 보이잖아요. 15,000원대까지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보시고, 1번 21,200원 돌파 시 홀딩, 2번 17,700원 하회 시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